SDGs랑 그 한국형 그 KSDGs를 우리 회장님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었습니다. 했던 적도 있고 하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욕심이 있는데 저희 협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2006년도에 창립이 돼가지고 왼쪽에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명칭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린경주시협의회였습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하셨던 내용하고 이렇게 오래 해보면 아 그랬구나. 그러면 제가 숫자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1995년인가요? 리우 2년입니까? 그러면 경주가 200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왜냐면 이건 이제 정부에서 한 거니까 대통령이 회의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왔으니까 이게 제 핵심 이거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경주시석협에서 배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거 교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속도를 줄여보려고 하니까 이 전문가 그룹만큼 이게 민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도 전국적으로 만듭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2009년 정도에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이 바뀐 지가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는 프롬 포항 20일, 프롬 대구 20일 이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20일이라는 의미가 아젠다 20일이었거든요. 이 아젠다를 목표로 15년간 운영해오던 게 이제 바뀐 겁니다. 2015년도에 맞습니까? 정상들이 각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자 우리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가지고는 2020년까지 2030년까지 2030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각 나라별로 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좀 이렇게 좀 지구를 살려보자 이래 가지고 유엔에서 실제적으로 지구가 얼마나 아파 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제 20일 때는 저희들이 정말 아젠다가 탄소,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만 보시다시피 이제 아젠다 21 시대에서 SDG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의제가 환경에 국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의제입니다. 기초의제. 저희들 이제 회의가 이러거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기초의제라고 합니다. 시에서 온 사람들, 시군에서 온 사람들 기초의제라고 그러고 도에서 오신 분들, 저희들 경상북도 도청 내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산업법인으로.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광역이 되죠. 광역 협의회가 되는 거고 저희들 전국협의회는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회 행사 때도 내려오고 사무총장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전국이 있고 그래서 전국대회를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2020년도는 수원에서 원래 계획돼 있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기총회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매치 후에 또 하는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오늘 우리가 토론회를 해보려고 어제 여쭈니까 한 14분 정도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여기 이런 명단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협회 위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SDGs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출발은 전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금 SDGs 목표를 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속도라든지 품질이 이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충청도에 비해서는. 그런데 또 경상북도 내에서 보면 포항이 잘하고 있고 경주가 굉장히 잘했다가 제 개인적인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훌륭한 회장님이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무국장으로서 저희들 현재 수준을 평가해 볼 때 경상북도에서는 한 2번째 정도. 근데 저희 설치 조례를 갖고 있는 단체가 의외로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이 얼마 전에 설치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안동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다 저희들이 잘하고 포항이 확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 포석급 힘을 받아가지고 회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 환경학교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포항은 2019년도에 전국대회는 아닌데 그 영호남 제주대회를 유치하면서 아마 포항 자체적으로 아마 포항시 SDGs 이 목표를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정립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19년에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놓쳤고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 포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포털을 들어가 보시면 아까 앞서 그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선거를 해주셨지만 이번에 회장님은 정말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게끔 그 뿌리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VJ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국제적 배경과 의 17개 목표 현황 그리고 한국 국가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소개가 있고 배경과 의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보시면 그림이 틀립니다. 유엔 목표랑 이 한국 목표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세부 목표들의 지표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살아가시는 모든 경제활동 하시는 이 성인들, 이 청소년들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느냐 이게 뭐 대체로 국정 운영 목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감축하겠다, 늘리겠다, 증가시키겠다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 설명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일부도 수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목표 1에서 목표 17번까지 각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고 난 뒤에 경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고다음 과제 같은데 앞서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 앞서 그 교수님 해주신 내용을 조금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목표가 이게 뭐 그냥 공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 협력 기구들,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이 목표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여를 합니다. 대통령이 참여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를 앞서 우리 교육을 받은 거고. 목표의 앞글자를 따 SDGs라 줄여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 목표도 함께 이루는 전 세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이며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SDGs 17가지 목표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각 목표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과 함께 17가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빈곤 퇴치입니다. 현재 7억 3,600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중 절반은 18살 미만입니다. 하루에 2,500원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80%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산 아프리카에 거주합니다. 두 번째, 기여 해결입니다. 굶고 있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약 1억 5,500명, 인구의 22%. 전 세계 기아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사람은 2017년에 8억 2,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복지입니다. 복습이다, 복습.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 속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매년 700만 명이 사망합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이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또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3명의 여성 중 1명 이상이 신체적 또는 이게 성적 세계 기준입니다. 세계 당하고 기준. 있습니다. 유엔이니까 세계를 기준으로 목표를 네 정했을 번째, 양질의 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의 약 50%가 경주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고교 평균화가 현재 이슈가 되고 세계 있거든요. 1억 300만 명의 청소년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경주의 학교에 중학생들은 다니지 않는 정말 이 학업 절반 환경에서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양성평등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아마 타 시골에 비해서 경주가 유독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는 양성평등이 덜 돼 있을 겁니다. 약 7억 예. 5천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18살 생일 전에 결혼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 국회의원의 약 24%만 여성입니다. 대한민국 상당히 아내가 여성의 직업을 사건은 갖고 상당히 싶어도 신장이 많이 법적으로 됐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나라는 현재 18개 나라입니다. 6번째,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8억 정말 4,400만 대한민국 명이 물이 기본 깨끗하지 식수를 않습니까? 구하지 참 못해 나라예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매일 1,000명의 어린이가 물과 이번 위생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강이 좀 많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폐수의 80%가 적절한 처리 없이 강이나 바다로 오늘 흘러갑니다. 윤영래 선배님이 안 하겠지. 지난 윤영래 6년 위원이 또 동안 이 패스 처리와 전 관련된 일을 세계 하고 70%를 계시니까 잃었습니다. 이거 글로벌 비즈니스도 맞죠. 7번째,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7명 중 1명은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곳에 살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목표하고 에너지는 상당히 기후변화의 방향입니다. 주요 특히 원인이며 원전 사용 온실가스의 약 고중에는 아직 뭐 50%를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중조진 폐기물 처분장과 발전 시설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보기 드문 도시가 경주입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당진은 석탄 발전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갖고 좋은 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경주의 또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1억 7,500만 좋은 일자리, 경제 성장은 모든 지도자가 2018년에는 목표로 합니다. 약 7억 명의 근로자가 하루에 경주의 가장 좋은 일자리 돈을 벌었습니다. 남경 엔지니어링에 이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사이 60%를 위해 4억 6천만 되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일자리가 따뜻한 일자리입니다. 따뜻한 일자리. 정말 지금 시 홈페이지에 보면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목표로 하지만 정말 이렇게 뿌리가 없는 정말 단순하게 일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9번째,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전국이 여기 40억 지금 명이 넘는 윤태열 사람들이 부회장이 여전히 계시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기반 24억 명의 시설, 사람들이 기본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약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10번째, 불평등 해소입니다. 1980년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8%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뭔가 이 사회적 그 총영 조사를 좀 해보면 정말 경주에 있는 26만 중에 경주 활동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20만 명의 부의 편중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볼 때 상당히 편중화가 심각하게 돼 있지 않나. 경주에서 이렇게 1세대 부자들 이 몇몇 때는 한 10분 정도의 1세대 부자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어떤 그런 금융 자본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 최근에 뭐 어떤 그만 뭐 이렇게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런 부분이 우리 고용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에서 채용하는 아니면 뭐 다른 뭐 공직에서 채용하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이런 부분도 이 평등하지 않는 사례들이 우리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경험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험을 당해보기도 하고 주제는 다른 측면에서 위원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키워드는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합니다. 차지했고 상위 1%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36년 뒤 2016년 인구 절반의 소득을 합치면 전 세계 소득의 10%를 차지했고 상위 1% 부자는 전 세계 소득의 22%를 차지했습니다. 11번째,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1990년에는 10개, 2014년에는 28개, 2018년에는 여기 뭐 윤태열 부장님 자꾸 계속 언급됩니다만 이제 도시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주공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도시공동화는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20년 전에 살기 좋았던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로 바뀌고 새로운 또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아마 그 도시계획상으로 예전에는 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냉장고 전기가 생기면서 원거리에 주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잘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예술인들이 또 그 자리를 또 메우고 있고 우리 성건동이라도 성건동이 또 최근에 또 고도 완화가 돼가지고 13층까지 갑니까? 36m까지 고도 완화가 일어나면서 전국에서 굉장히 또 부동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지금 최근 뉴스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과거에는 5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었죠. 형산강 북청강변으로 보면 삼성 아파트가 가장 높은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현재 경기도 동서남북에 고층 아파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고 그리고 청북, 외동 그리고 뭐 내남 일부 지역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암산 밑에까지. 그래서 이것도 뭐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필요가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만 미관 문제를 떠나서 경주의 어떤 정체성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또 새롭게 고도가 완화돼가지고 또 새로운 도시 스카이라인이 또 새로 바뀔 것이고 이런 환경에 저희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33개, 2020년에는 47개로 증가했습니다. 도시는 지구의 3%만을 차지하지만 에너지를 60에서 80% 소비하고 탄소 배출의 70%를 차지합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5%인 42억 명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2050년까지 도시 인구는 6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민가의 인구는 8억 2,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입니다. 매년 13억 톤의 음식이 낭비되는 반면 거의 20억 명이 굶거나 이런 것들을 영양 통해 가지고 부족이 계속 정책이 시작됩니다. 나오는 거고 전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겁니다. 소비에 대한 20억이 부분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미래학자 엘비 토플입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그래 얘기했죠. 프로슈머 생산 소비 시대가 21세기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과잉 생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로 880년에서 2017년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했습니다. 온도가 이래로 약 20cm나 높아졌고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세계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거의 60%나 증가했습니다. 14번째,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구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상급 지도자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목표치를 또 설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이제 그 그래프를 보여주셨지만 만 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밝혀졌지만 밝히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수백만 종이 됩니다. 바다는 인간이 생산한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15번째, 육상, 해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고기를 먹었다라는 게 정말 그 과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화현상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생태계가 깨져버리면 해양 생태계가 한 번에 그냥 다 멸종이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조개를 먹은 시절이 있었지, 뭐 예전에 자연산 회를 먹은 시절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숲중에 매년 자랄 수 있는 정이 강력한 제도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의 50% 학교 친구를 먹는 있습니다. 지구촌 협은 연간 5조에서 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지구촌 협력을 확대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경주 기초 SDGs 입장에 보면 대한민국 K SDGs도 마지막 17번째 과제로
민관이 거버넌스를 잘해라 이렇게 딱 이행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주 좀 이석도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유행 그렇고 K는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식량하고 굉장히 있는 나라를 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배움이 열려 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깨끗해지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 깨끗한 바다 서핑하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 water pollution, overfishing, no. Let's get it. Bam!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지구세 1996년도부터 했는데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 낚시회사와 함께 1% 지구세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45개국에서 1,8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여러 기관, 기구,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마지막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가는데 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례로서는 파타고니아가 설립한 식품 자회사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수원 지수 가능 발전 협의회 SDG 목표입니다. 10가지. 이는 수원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10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7개 UN KSDGs를 이행 목표를 기반을 해가지고 수원은 10개의 수원시 SDGs 이행 목표를 수립을 한 거죠. 해양부터는 다 빼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1강하고 2강 때 이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UN과 KSDGs를 아카데미에 했기 때문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보다는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바로 토론을 이제 요 시간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이렇게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부회장님, 예, 윤태일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주에 이게 뭐냐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목표가 수립이 되거든요. 아마 막 지금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워낙 기초가 잘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가장 전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경주 이전에 우리 덕시호상이라고 잘하는 7가지를 잘하면 생각해 보시듯이 어쨌든 잘하는 7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것이 사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8번째 좋은 일자리와 기업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직원 입사 5년차 이후 과장급 이상이나 또 10년차 이상 이사급 이상 될 경우에는 석박사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년 차 이상 관장급 이상 되면은 50%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특박사 할 때. 그런데 10년 이상 되면은 박사에 대한 부분 100%와 시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자유를 주는데 학교 수업을 할 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교육 갔을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너와 그다음 직원과의 관계에서 얼만큼 나의 그 오너 갖고 있는 부에 대한 부분을 직원한테 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 경주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저는 했으면 싶습니다. 뭐 그러다 그러면 숙박사만 하냐? 아니죠. 기사 시험 치거나 할 때의 교통비 지원 다 해주거든요. 교육들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내진 경주가 한 3년 전부터 관광 수입보다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관광 분야보다 제조가 높아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높아졌어요. 역전이 되고. 역전됐어요. 근데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 오너들이 과연 그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직원들한테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고 배를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9번째에 있던 산업과 그러니까 도시 혁신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경주가 전기라든지 도로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라든지 하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경주가 너무 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타시에서 됐을 때는 같이 이제 10분하고 같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가 아주 포함될 수 있는데 물 자원은 수자원에 대한 자원은 많지만 교과를 봤을 때는 대규모 산업단지나 아파트가 들어온다, 외동이 들어온다. 그러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를 tuktuk대로 땡겨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유 수자원이 없어요. 네. 또 그러고 경기에 대단히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경기 하수종말초회장의 보안 능력이 부족해서 하수종말초를 키워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만족도가 뭐 98%, 100% 된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기반 시설을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근데 당장 다가올 어떤 국가적인 어떤 국책 사업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유치가 안 돼요. 유치가 안 돼요. 세 번째는 불평등 해소인데요. 아까 좋은 기업 8번째에 우리 좋은 기업 만들기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직원이 한 명 입사를 했어요. 석사과정 마치고 입사했는데 당장 앞에 있는 결혼할 사람이 남편이 대구에 사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남편 될 사람이 아내보다는 봉급이 1원이나 많아야 되잖아.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실제는 봉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같은 전공이라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왜냐하면 죽음은 사이가 좋아서 그렇지만 결혼 생활은 실제로 생활이에요. 필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왔고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결혼해서 유아휴직도 반영하고 마침 또 우리 집 사무실에 애기 낳아서 1층에 돌봄실이 있어서 애기가 와서 유아를 마치고 난 뒤에 와서 엄마 아빠 같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평등이랑 교과서 왔을 때는 기업의 오너도 당연히 책임져야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상당히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가의 책임 또 사회 전반적인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11번째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것은 교과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경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인 개발이냐 보존이냐 환경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이슈에서 어느 정도 도시가 성장되는 포지션까지 가면은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가 멈추거나 또 다른 걸로 해서 개발이 안 되면 개발 봤을 때는 여기가 지속 가능한 경주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경주가 아젠다 전체라는 부분들 예비국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잘하는 것도 있겠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업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사님. 박수 받을 건 아닙니다. 박수 받을 어쨌든 뭐 네. 경주가 현재는 정말 이게 또 도시공학을 전공을 하신 부회장 입장에서 보는 그런 스펙트럼의 단어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인프라도 이렇게 보이시고 어쨌든 우리가 뉴스에서 키워드를 아주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경주는 고령화, 노인이 많은 도시고 인구 소멸의 도시다. 출생률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출생률이 또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정말 경주가 이 과거의 영광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게 좀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갈 수 있을까? 윤태열 부회장님 좋은 말씀 하시냐? 뭐 수자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산업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고 좋은 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사무국에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경주가 정말 파일 보수 없대. 사는 시간에 제가 하나 더 말씀. 네네네.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게 퇴직자. 네, 퇴직자 전공 분야의 퇴직자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이 박사 동기상에 대한 부분들을 모셔와요. 그래서 보통 그 대기업 같은 경우나 또 울산이나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 임금 피크제에서 55세 되면 공급이 감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박사급 이상 되는 분들은 모셔와서 퇴직 이후에 아무래도 나이 60 넘으면은 활동이 젊었을 때 왕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은 부설연구소에서 석박사들에 대한 연구 활동에 대한 부분을 노동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줄여나가면서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은 정말 노동을 적용하면서 영원히 한 70세 이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퇴직하신 분들 우리 사무실에 정시에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한 2-3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왔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그거 봤을 때는 이게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더라고요. 퇴직하고 난 뒤에 지금 나이 60 이후에서 퇴직하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30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한 부분들은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는 그분들이 경제활동 또 그리고 사회활동 또 건강한 삶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기업들이 또다시 만들어야 돼야 되고 그 기업이 만들어갈 때 저는 행정기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처럼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을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외에 처음 참석하신 분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협의회 위원분들 그리고 경주 시민 이렇게 좀 다양한 공간에서 요즘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교환이 되고 또 동의가 일어나면 수용을 하고 그렇다면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었을 때 이 그림이 사무국에서 그냥 조목조목 한번 해봤던 그림들입니다. 퍼즐들입니다. 경주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워딩을 한 5개 추출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인으로서 비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고 경주시 2030 경주가 현재 보니까 시 홈페이지에는 보니까 2020까지 중장기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수립은 2030까지 도시교통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봤던 2020까지 제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시민, 도시환경, 번영, 교육, 협력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인식이 상당히 2019년도 토론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몇몇 도시가 뭐 소멸도시, 인구 소멸도시로 통계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현재 상태라면 인구 소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인구 감소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한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생과 사망에 대한 숫자로만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걸 감소한 인구를 늘린다고 인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저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어떤 지방 정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구를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극히 저희 관점에서는 인구 감소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를 막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경주시에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는 고교 평준화 문제하고는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거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봅니다. 인구 감소 문제도 이 부분과 또 직결이 됩니다. 한때 경주시와 경주신문에서 왜 인구 감소 일어나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육이 고교 평준화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세대 수가 떠나는 거죠. 포항으로, 대구로, 아니면 큰 도시를 가버리기 때문에 유입되는 학생 수보다는 나가는 학생 수가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지가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 시대에 행복한 노인생, 고령화 시대를 또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경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6만 인구 중에서 한 35%, 약 4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를 수가 있다. 특히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치 기반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활동가 분들이 주요 정책 결정자들하고 어떤 자리를 할 때 이 노인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케어해야 되는 이렇게 뭔가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 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 65세 이상 보니 운전면허 받나 이렇게 정책이 또 이렇게 입안이 되고 있던데 경주가 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경주가 노인들이 살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약에 비전을 제시했다 했을 때 저는 환경적인 인프라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바다가 있고 문화 자원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훼손되지 않은 여러 가지 국토 해양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이경호 회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정책 실무자 되신다면 고령화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경주를 가장 돈 있는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실버 세대 중에서 골드 실버들이 경주에서 살고 싶어하는, 전국에서 가장 그렇다면 여러 정책들이 또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영천같이 농업도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정착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노인도 중요한 인구 요소 중에 한 층이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전 절실합니다. 경주에 청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경주를 떠납니다. 대체로. 우리 큰아이도 대구로 대학을 하러 갔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직장을 대구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선호도가 있는 한수원이라는 곳과 관련 유방 기업, 그리고 여기 윤태열 의장님처럼, 그리고 또 윤영래 우리 선배님처럼 이 지역 내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으로써 이탈이 좀 덜 되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90%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이상가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단위로 오겠죠. 그래서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다 보니까 기업가들이 채용을 할 때 이 참 곤란을 겪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업은 멀리서도 일자리 때문에 오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예를 들면 단순해져 있고 메커니즘이 잘 갖춰져 있는 디자이너라든지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산업보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채용이 가능한 22세, 23세 이상 청년들 한참 1차 경력을 쌓고 다시 2차 경력을 임하고 있는 26세, 28세, 30세 청년층이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환경적인 측면은 제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쨌든 키워드상으로 경주는 농촌, 어촌이 있다. 농어촌 복합도시다. 외부에서 온 외국인이라든지 국내에서 이렇게 거주를 위해서 경주로 오신 분들이 어촌이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토암산을 갔다가 바다에 가서 산책을 하고 집에 옵니다만은 이 바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12월에도 보니까 어촌 뉴딜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는 한수원이라는 한 기업, 월성원전 한 기업 때문에 도시 변화가 좀 있고 지역 내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주장으로 간포항이 좀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간포를 기점으로 마지막 그 시경계가 되는 그 양남 수령까지를 보면 과연 이 바다 해양 경관이 수려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특히 월성원전이 중간에 딱 그 구설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도로 단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대다수 해양 생태계가 다 문화자원 때문에 개발 제한이 좀 많이 일어나 있고 대체로 굉장히 낡은 그 바닷가 가옥들로 이렇게 도로가 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촌도 상당히 경주도 농촌 도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가 한우 사육 투수가 전국에서 순위로 치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여전히 촌에 가보면 소를 많이 키우죠. 그리고 도심재생 사업이 지금 2018년도부터 왕성하게 지금 황호동 일원에서 일어났고 2차 후적지로 지금 아마 승군동을 기한을 해서 올린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도심재생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직접 관리하는 기구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 그래서 이 중심상가를 과연 우리가 중심상가로 얘기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마다 중심상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 선출 중에 나오는 후보자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과연 중심상가가 그만큼 경주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부터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싫습니다. 중심상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왜 중심상가인가? 저는 올드타운이지 않나? 이렇게 뭔가를 새로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 그 상가가 아니라 오래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오래된 상가인데 그리고 진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쇼핑할 수 있는 도시로 좀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 한편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심상가 바둑한번 중심상가 전체를 다 걷어내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 이런 만화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는 고도 완화하고 다른 개념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문화재가 경주의 56왕 중에서 55개 왕 그리고 이 외에 여러 이제 그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계 제주도 3등인데 남산도 국가 문화재입니다. 지정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까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지목별로 지번별로 그리고 현상 변경 대상을 여러 단계별로 나가 1급 뭐 1구역부터 뭐 7구역까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가지고 비록 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더라도 예, 그뭐 칠합지구 기존에 있는 주택 민가를 갖추고 있는 칠합지구 내에는 이제 집을 새로 정축도 할 수 있고 신축도 하고 개축 이런 시절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남동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걸 신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현상 변경을 대상을 결정할 때 전문가 기관으로 용역을 줬고 이 용역을 받은 피용역 기관에서 이 주민공청 과정이 저는 충분히 투명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수용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어느 때보다 좀 더 관심을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육아보육하기 좋은 도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육아보육할 환경이 잘 안 갖춰지고 국공립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 도시가 조금씩 숫자적으로는 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저는 따뜻한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겠다. 결국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문제가 결국 저희 둘째 아이 고등학교 3학년, 저희 셋째 아이 고등학교 2학년이 졸업하고 난 뒤에 유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가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경주를 올 수 있을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저는 윤태열 부회장님 말씀하셨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그리고 실제 직접 또 구현하고 계시는 이런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사회 모범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연저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직은 사실 경주에 정말 따뜻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이 한수원, 그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높은 학점 받아가지고 국가 공무원 되면 최고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 안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을 놓고 볼 때 훌륭한 학생들이 국가 공무원을 되기 위해 가지고 20년, 22년간 공부를 해야 되는 나라는 아마 보기 드물다고. 일본 같은 경우에 공직에 취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직을 선택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18%, 20% 정도 봅니다. 경주는, 한국은 뭐, 저는 거의 돼요. 네, 한국도 그 정도 됩니까? 네, 그거 됩니다. 공직을 거부하는 율이? 입사되고 난 뒤에 공직 거부한 퍼센트가 한 18에서 20%. 근데 그거는 일본하고 데이터가 틀린 게, 우리나라는 네. 서울하고 뭐 경기도 하고 뭐 또 경주하고 했는데 네. 한 사람이 당신 학교 때문에 많잖아요. 네. 그까지 다 포함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어를 굳이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적인 개념이지, 이게 뭐 어떤 기말 발표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사무국에서 늘 이런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관광선진화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향 경주를 다시 오게 했던 핵심이 관광선진화를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랑 유사한 생각을 가진 데도 많았더라고요. 과거 경주대학교가 이 문화재 부분과 관광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그 황룡사 복원을 위한 그 황룡관의 목조 건축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랬을 것이라는 어떤 가상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 있는 그 국립문화재 전문대학원입니까? 거기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고찰이고, 과거에 경주도 동국대학교에 고구미술사학과가 있고, 경주도 과거에 미술사학 계열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현재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일단 그런 관광 선진화 부분을 경주에서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고, 여기서 말하는 관광 선진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가장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경주가 왜 테스트 베드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죠. 삼성, LG, 삼성 SDI가 또 인근에 있고, 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가겠죠. 뭐 과거에 못 그랬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가면 정말 잘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압지 앞에 가보면 지금 월성과 동궁과 월지죠. 동궁과 월지의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러 이 시간에 가면 아마 그 판매하고 있는 티켓 부스에서 이렇게 벨트 라인을 칩니다. 출입 금지 라인을 치고, 경주시설관리공단 조끼를 입은 직원이 앞에서 카드를 받습니다. 받고 밴딩머신에 넣어가지고 카드를 추출하고 young성화 줍니다. 이것은 개념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필리핀에 가보면 뭐 배를 한 대 모는데도 한 10명씩 막 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 뭐 일자리 창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상당히 안 맞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그림을 본 거죠. 이게 필리핀도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시민으로 관광선진화가 최소한 제주도 가니까 없었던 게 경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관광 입출 시스템과 통계 시스템이 저는 경주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에서 우리가 현재 26만 중에서 주로 뭐 이게 울산과 포항 경제권에서 지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과 철강 쪽 회사를 다닙니다만은 실제 경주 내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외에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저도 여전히 새로운 창업을 꿈을 꿉니다. 했을 때 이 관광 선진화에 주목을 합니다. 황리단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시간대로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요일별로 어느 정도 하는지. 왜냐하면 경주는 새로운 비행기가 뜰 것이고, 새로운 관광객들이 경주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가 떴던 기점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부산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는 대구를 집중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많은 특히 부산은 국제관광 거점 지역으로 2020년 금년도 초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 경주가 있습니다라고 경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한 그 외국인들이 경주를 방문했을 때 경주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여러 점포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주를 생각할 때 많은 돈을 안 들이더라도 경제 유발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데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급 경제라는 문제는 지금도 새롭게 이제 경주시장이 주관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향 경주와 하향 경주라든지 정말 이 경주 상황에 맞는 고급 경주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정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인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학업에 6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대입 과정을 3년의 실패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힘든 그런 교육 환경을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원자력 문제도 키워드 워딩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효름 동맹도 2019년까지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포항, 울산, 경주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잘 만들어 놓은 길을 경주로 이어서 연결하고 울산에서 잘하고 있는 뭔가 인프라가 있으면 경주도 다시 또 활용도 해보고 또 경주가 많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과 울산 사람들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기차를 타고 포항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동해 노선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시대가 경주에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 발표 중심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토론을 하려고 했던 날인데 시간도 그렇고 지금 벌써 지금 6시 3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회장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장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 토론까지 이관까지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장님. 이거 지금 발표를 통해서 국장님이 하신 이게 지속가능 발전 경주시가 이 목표를 삼고 또 세부 목표, 지표를 삼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개인 SNS 아카데미를 준비할 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의 개인 생각? 그냥 제 생각 오늘 제가 신정은 간사하고 생각이 뭘 얘기하지? 원래 이 그림은 안 보여주는 걸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거고 오늘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 좀 하자 싶었는데 말도 했던 적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SDG 그 의제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관련성을 맺어서 서로 그 좋은 그런 경주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의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써 있구나. 경주시 SDG 김규호 생각.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자료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막 질문을 해보고 동의도 구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고.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디스커션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자력과 상생협력 이런 문제도 지금 경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원전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지금 원전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무슨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환경성이냐 경제성이냐 따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우리는 경주시로 봐서는 나라의 그 에너지 정책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거 따라가기에는 우리 경주시가 갖는 그런 그 손해가 엄청난 것이죠. 경제적인 어떤 그 감소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탈원전 정책을 간다고 해서 꼭 우리 지방정부가 꼭 중앙정부를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또 이게 에너지 정책을 또 반대로 가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바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가면 또 이게 경주만 또 낙후되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나라의 그 중앙 정부의 정책과 우리 지방 정부의 정책이 서로 잘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시간 그리고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태열 부회장님께서 공간을 주셔가지고 정확한 시계 같습니다. 6시 4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테이블을 들고 있는데 6시부터는 성공터에서 밥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단히 2차 이야기 하잖아요.